네, 저는 URL 단축키 설계 발표를 맡은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1단계 요구사항 분석에서 그 기능적 요구사항하고 성능적 요구사항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능적으로는 URL이 단축돼야 되고 URL이 리디렉션 돼야 된다. 그러니까 API 명세에 기능이 두 개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성능적 요구사항은 쓰기하고 읽기 연산이 이제 1대10 비율로 이제 기능이 좀 호출이 될 거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던 것 같고요. 저장 공간은 연간 365억 개 레코드가 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서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어떤 수치들이나 어떤 가정들이 이 서비스가 이제 뭐 서비스가 뭐 200년, 300년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아갈 게 아니니까 한 100년 이내로 이렇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설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API 엔드포인트는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떤 긴 URL이 전달이 됐을 때 그걸 짧은 URL로 바꿔주고요. 짧은 URL을 이렇게 호출했을 때 긴 URL로 바꿔주는 이런 친구입니다. 비틀리 같은 서비스에서 써봤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URL 리디렉션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을 보면 단축 URL 들고 서버에 이제 보내주면 서버가 3021 코드를 주고 그거와 동시에 원래 URL을 방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을 하면 이렇게 리디렉션 될 때 301 말고도 302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다르냐면 그 서버 이 타이니 URL 서버 여기서의 서버는 타이니 URL 서버를 말을 해요. 만약에 서버 부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302를 주면 되고요. 이렇게 다른 조건에서는 302를 줘야 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301은 영구적인 리디렉션 코드라서 이걸 받고 리디렉션이 될 경우에는 다음번에 이 단축 URL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302 같은 경우는 임시적인 리디렉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숄트 URL로 만든 친구를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등록과 조회만 있지만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302로 보내야 되고 302로 보내게 되면 임시적인 리디렉션이라서 이제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요청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302라고 302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 링크에 넣어드리긴 했는데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도 다른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만약에 이제 SEO까지 필요한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영구적인 리디렉션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이동을 하면서 제가 이 검색 엔진에 대한 점수 스코어를 들고 옮기는데 이제 302 같은 경우는 안 들고 옮긴다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따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부하를 최소화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A/B 테스트나 클릭 분석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302로 보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원본의 SEO에 영향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제 결국은 301로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건 제가 약간 잘못 옮긴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 쓰긴 했는데 어떤 긴 URL이 들어왔을 때 그건 짧은 이제 해시키로 변환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에 URL 단축에 있는 그림 8-3을 표현을 했던 거고요.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URL과 긴 URL, 짧은 URL이 저희가 반환해드릴 URL인 것 같고요. 긴 URL이 저희가 요청받은 그런 URL인 것 같아요. ID를 넣었던 이유는 뭐 나중에 정렬이나 뭔가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넣으셨던 것 같아요. 고유 값으로도 쓰기도 좋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 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토 인크리먼트를 그냥 쓸 건지, 뭐 UID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아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함수값 길이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총 62개의 글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충족하겠다. 그러니까 그 단축한 URL이 비틀리 같은 거 보면 알파벳으로 이렇게 뭐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한 자릿수에 62개의 글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릿수를 하나 쓸 때는 62, 두 개 쓸 때는 62의
이제 2승 그리고 그렇게 쭉 올라가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했을 때 연간 365억 개의 레코드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쳤고 만약에 서비스의 생명 주기가 100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62에 7승으로 넘어가게 되면 3.5조예요. 뭐 3만 5천억이니까 이 친구가 100이 올라가면 100을 곱하게 되면 이 개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균등하게 요청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100년까지는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뭐 7자료의 자릿수 값으로도 대다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해시 값이 충돌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해시 함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값이 겹쳐져서 나올 수 있는데 이란과 이란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하고 이제 블룸 필터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어떤 값을 해시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쓸 때 7자리보다 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7자리로 8자리를 7자리로 자르면 이제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넣어야 되고 그럼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저번 스터디쯤에 같이 봤던 블룸피터를 이용하면 이제 확률에 근거하여 8자리를 만들고 7자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어떤 해시 값을 7자리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도 오차가 발생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충돌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해소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안 같은 경우는 이제 62진수로 일씩 늘리면서 35조, 3.5조까지 이렇게 값을 늘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단축 URL의 길이가 고정됨이라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해시 후 충돌 해소 전략을 쓰는 이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베이스 62의 전략인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62를 선택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보안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저의 어떤 키를 쓰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일씩 올리면 다음 게 유추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권에서 옛날에 이제 신용카드의 그 번호를 일씩 올려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카드 발급을 받는데 혜리님이 이제 카드 발급 받고 나서 제가 그 창구에서 빠르게 바로 받으면 이제 값의 연관성이 보이는 그 사례가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일식 증가하는 것 자체를 기본 키로 쓰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는 생각이 좀 다른데 네네. 써도 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유튜브 영상 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보안상 뭐 공개돼도 문제가 없거나 네. 아니면은 사실 저는 그 뭐냐 그 저게 아이디 하나씩 순증시켜서 뚫리면 안 되니까 다른 네.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도 보안상으로 막아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브루트포스 같은 걸 그냥 막 때려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드 조직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베이스 62가 좋은 부분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전에 그 아이디 로 넘어온 게 베이스 60이 쓰려면 아이디를 하기 때문에 모델에 이 사람은 이제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제가 코드 레벨에서 구현을 하는 구현체를 본 게 아니라서 이제 약간 이게 복잡성이 높고 이게 유일성 보장 아이디를 생성하는 생성기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보안상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시 후 충돌 전략을 쓰라고 하는 건가?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진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써도 되겠네요. 어차피 어떤 유저 키로 쓰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상세 설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냥 글자로만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제 뭐 아이디 생성기가 값을 반환을 하면 62진수로 줄여서 저희가 뭐 비틀리 같은 서비스에서 보고 있는 이런 키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맨 마지막에 이제 인프라 레벨에서 설계가 나와 있는데 도서에서 추천한 구조가
이제 뭐 어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할 때 이제 캐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성능을 향상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캐시도 써야 되고 그럼 캐시가 뭐 날아갔을 때에 뭐 그런 것 부분들도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고 좀 거기다 코드 레벨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애초에 API가 2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을 하는 친구하고 조회를 하는 친구를 자르고 조회를 하는 친구가 결국은 저희가 기능 요구사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뭐 CDN을 통해서 단축 URL을 캐싱하는 편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캐시를 쓸 때보다 사실 비즈니스 로직을 써야 될 것도 없고 캐시가 날아갔을 때에 대한 뭔가 처리 부분들 좀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복잡성이 낮아져서. 그리고 그 CDN이 로드 밸런스 앞단에 있으니까 로드 밸런스나 웹 서버 이쪽의 부하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2회차 요청에서. 그리고 CDN의 방화벽도 어느 정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래픽이 뭐 10배 혹은 그 이상 늘어났을 때도 어느 정도 보호를 가능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캐시 정책을 수정을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뭐 캐시가 좀 적응률이 높다, 이렇게 뭐 비용 절감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있을 때도 뭐 최적화 할 때 그냥 사실 인프라 엔지니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분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이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서비스만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조금 궁금했고요.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 네. 그냥 첫 번째가 서비스에서 단축 URL 수정이나 삭제가 많을까? 첫 번째. CDN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래를 캐시 모여가 있는데 제가 수정이나 삭제를 한다고 해도 캐시 모여가 온전히 되기가 쉽지 않은데 URL 삭제나 수정이나 삭제가 많을까가 첫 번째이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미만이다 그럼 CDN 서버할 것 같은데 그게 있다 그러면 애매할 것 같고 두 번째는 CDN 쓰면은 저희가 추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케팅 분석 툴 같은 거 붙여놓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저희 서버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 분석을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그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저희 웹서버 트래픽을 태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근데 만약에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도서상으로는 없다고 사실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래요?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서 요구사항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추적을 해야 된다고 치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 때 뭐 레퍼러 헤더를 좀 넣어서 그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이트로 빼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근데 보통 들어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검색 엔진이나 오가닉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수익이 됩니다. 맞네요. 그렇겠네요. 오래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CDN 써보는 건 평에 따라 좋은 것 같아요. 발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이트에서 뭐 트래픽이 뭐 엄청나게 몰릴 걸로 예상하는데 그리고 웹서버를 키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확장을 해야 되니까 아예 컨텐츠 자체를 S3에 임시로 태워서 호스팅하고 그 기간 지나면 폐지한 사례들이 그 일부 기업에서는 있더라고요. 그 이벤트성 작업을 할 때. 그렇죠. URL 지금 여기 제가 이해한 이 도표에서는 그 앞단에서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두 엔드포인트 중에서 뒤에 해당하는 숏 URL로 롱 URL 이해를 해주는 그걸 CDN 태우겠다로 이해했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뭐 이벤트나 정적 페이지에 CDN 태우는 거랑 그 단축 URL 조회 CDN 태우는 거랑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뭐 추가로 논의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책에선 5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바로 전 페이지에 넣었던 내용들이 사실 이거였거든요. 저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뭐 처리율 제한 장치라고 이렇게 레이트 리미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냥 뭐 분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로드 밸런서 단에서 처리율 제한까지 걸어지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여태까지 발표들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